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 미리 쓰인 책으로 배달된다면 어떨까요? 1866년 병인년, 서양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조선의 바다를 노리던 그때 천하를 호령하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책상 위에 기이한 물건 하나가 놓입니다. 그것은 바로 150년 뒤의 미래에서 온 역사책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펼쳐지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아니 전 세계의 역사는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늦은 밤 역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멸망을 미리 본 권력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운명 개척기입니다. 1866년 초봄, 운현궁. 대원군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안으로는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밖으로는 천주쟁이들과 서양배들이 출몰하며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도 대원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인기척도 없이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종이의 질이 비단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거늘. 그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가로로 쓰인 글씨, 낯선 서체.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었으니까요. 처음 몇 장을 넘기던 대원군의 표정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장, 세도정치의 폐단과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라는 챕터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원철폐, 호포제 실시.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더 넘어갈수록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쇄국정책의 한계,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 경술국치. 이럴 수는 없다. 500년 사직이 외놈들에게 넘어간단 말이냐?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나라를 잃는단 말이냐? 그는 그날 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 민비가 시아버지인 자신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다는 을미사병한 구절에서는 억장이 무너졌고 아들 고종이 독살당한다는 의혹 앞에서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선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쇄국 때문에 오히려 고립되어 망해가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운영궁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원군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알게 된 이상 그 미래를 그대로 따라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역사책은 그에게 정답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대원군의 첫 번째 명령은 조정대신들을 모두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경복궁 중건을 중단하라. 공사에 투입된 모든 자금과 인력은 신식무기 제조와 해안방어 진지구축에 쏟아붓는다. 역사책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왕실의 위엄을 세울 건물이 아니라 서양 오랑캐의 대포를 막아낼 힘이라는 것을요. 그는 책 속에 나온 증기선과 소총의 그림을 장인들에게 보여주며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리는 몰라도 모양이라도 흉내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략이었습니다. 책에는 1866년 가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침입한다는 사실이 날짜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병인양요. 원래 역사대로라면 조선군은 고전 끝에 정족산성에서 겨우 승리하고 프랑스군은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해 달아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866년 10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상륙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해안가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들을 맞이한 건 텅 빈 마을이 아니라 대원군이 직접 선별한, 그리고 미래의 전술로 무장한 호랑이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적의 대장이 누구인지, 어디로 상륙할지, 어디로 도망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대원군은 역사책에서 본 프랑스군의 이동 경로에 미리 화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변변한 전투 한번 못해보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외교장각, 약탈은커녕 프랑스 군함 두 척이 조선군에게 납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국지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원군은 납포한 프랑스 군함과 포로들을 신문하여 서양의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척화비를 세우는 대신 그는 사로잡은 프랑스 기술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조선을 위해 대포를 만들 것인가? 미래 역사책은 대원군에게 또 하나의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인재등용과 세력 균형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나라를 좀먹었다는 구절, 그리고 훗날 민씨척 쪽이 다시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을 본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원래 역사대로라면 민비는 왕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평생을 싸울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는 대원군은 그녀의 총명함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대원군은 민비에게 은밀히 미래 역사책 일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가 일본 자객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말이죠. 보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았을 때 벌어질 미래다. 나와 싸우겠느냐?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저 외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느냐? 충격요법은 통했습니다. 생존 본능은 권력욕보다 앞서는 법이니까요. 영리한 민자영은 시아버지와 정치적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원군의 추진력과 민비의 외교적 감각이 결합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실 콤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870년대 조선은 개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 아니었습니다. 대원군은 역사책에서 메이지 유신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했다면 우리라고 못할 소냐. 그는 양반들에게 세금을 걷어 국고를 채우고 신분제를 완화하여 인재를 뽑았습니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려 폼을 잡을 때 조선의 해안포는 이미 최신식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운요호는 강화도 근처에도 못 오고 격침당할 뻔했습니다. 대원군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 호통을 칩니다. 감히 이웃나라의 영해를 침범하다니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국제법이냐? 오히려 일본이 조선의 무력에 당황하여 꼬리를 내리는 역전의 상황. 강화도 조약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은 미국, 영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수교를 맺으며 국제 무대에 대비합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최익현을 비롯한 유림들의 반발은 거세졌습니다. 외양일체, 양놈 물건을 쓰는 자는 매국노다 라며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렸죠. 예전의 대원군이라면 그들의 눈치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10년의 비극을 본 그에게 유림들의 명분론은 나라를 망칠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공자도 맹자도 없는 법. 내 몸에 흙이 묻는 건 두려워하면서 나라가 똥통에 빠지는 건 안 보인단 말이냐? 그는 유림들을 설득하는 대신 그들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성리학 대신 만국공법과 과학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잘 사는 나라, 외세에 짓밟히지 않는 나라라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쌀값이 안정되고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상권을 침탈하지 못하게 막아내자 백성들은 대원군을 개혁군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894년, 원래대로라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터져 조선이 쑥대밭이 되었을 시기. 하지만 대원군의 조선은 달랐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이미 대원군의 서슬 펄언 칼날에 정리되었고 동학은 종교로 인정받아 사회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려 하자 조선은 중립국을 선포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양쪽을 견제합니다. 내 땅에서 전쟁할 생각 마라. 쏘아버릴 테니. 책 한 권이 바꾼 나비 효과. 그것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조선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단도 없었고 6.25 전쟁의 비극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주적인 근대국가로서 당당히 20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대원군. 그는 마지막으로 그 책을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그 책의 역사는 거짓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책을 바라보며 그는 읊조립니다. 후손들아, 미안하구나. 너희가 겪었어야 할 고난을 내가 훔쳤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못난 조상탑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르거라. 만약 1866년 그날 밤 대원군에게 정말로 미래가 배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상상이지만 역사의 갈림길에서 지도자의 선택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늦은 밤 역사, 미래를 훔친 대원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훗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꾸고 싶은 역사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에 남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늦은 밤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만약의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